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PB 2.0 세상과 유통 선진국의 상품 개발 전략 3부 최종편입니다. 지난 2부에서는요, 미국의 유명 업체들의 PB 개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일본의 PB 브랜드 유통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명 업체들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PB 전략의 진행 상황도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일본의 PB 상품 개발 사례 첫 번째입니다. 일본 최대 유통기업인 이온그룹입니다. 이온그룹은 PB 상품의 가격대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내셔널 브랜드 상품의 절반 가격인 PB 품목수를 2.7배로 늘리고 식재료를 엄선해서 만드는 PB 상품군도 계속 확충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철저하게 저가를 고집하거나 혹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통해서 PB 상품의 특징을 강력하게 소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부터는 일반적으로 어떤 점포에서나 가격이 일률적인 PB 상품 가격을 점포별로 점장의 판단 하에서 가격이 변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쟁 점포의 동향을 보면서 가격을 인하해서 집객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참고할 만합니다. 가격이 변동한다는 거죠. 유동적인 PB 상품 개발 전략입니다. 또 한편으로 시장 가격보다 조금 비싼 가격대 고가 브랜드 전략을 통해서 탑밸류 셀렉트 시리즈를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전략과 고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동시에 또 하나의 가격에 유동성을 준 그런 세 가지 전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일본 사례입니다. 세븐아이 홀딩스입니다. 냉동식품의 PB 상품을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냉장식품에만 있었던 전략을 수정해서 높은 가격대의 세븐골드라는 냉동식품 품목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 가격대의 세븐 프리미엄은 요리 수고를 줄일 수 있는 믹스 베지터블 등을 투입하고 가정의 반찬 수요를 개척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세븐 골드라는 신상품은 전국 세븐일레븐 재팬 점포를 중심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이토요카도 사례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제조한 상품을 두루 갖춘 PB 상품 전략인 메이드 인 재팬 전략 전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일본 제품만을 PB 상품화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꾀한다는 거죠. 의류 상품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하지만 보다 다양한 사이즈의 상품을 갖추어서 소비자의 니즈를 개척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동 로고로 매장의 변화도 지금 주고 있고요. 일부 상품은 오더메이드 주문을 받는 등 지금까지 없었던 시도로 고객 확대를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등 해외 생산 제품과 비교해서 이 매장의 브랜드 상품 가격은 평균보다 약 30%가 비싸지만요.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을 수 있다고 호평하고요. 또한 일본 자체 상품이라는 것에 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일본 업체들의 PB 개발 사례를 정리했는데요. 이처럼 업체들이 PB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차별화 그리고 수익성 극대. 두 가지죠. 차별화와 수익성 극대. 이 두 가지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기존 제품은 마케팅과 유통 단계별 비용이 들어가지만 PB 상품은 이런 군더더기를 덜어낼 수 있는 게 그만큼 많다는 거죠. 당연히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통 선진국의 미국,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PB 2.0 전략을 보셨듯이 상당히 새로운 전략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간단히 다시 정리하자면 고급화, 건강중심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고급화, 프리미엄 전략, 그리고 건강중심, 헬스, 오가닉 이런 개념 두 가지 키워드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고요. 점점 더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고급화, 개인화 전략이 PB 개발 전략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눈을 돌려보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PB는 대형 마트나
편의점의 산물이었던 것이 이제는 쿠팡, 마켓컬리, 무신사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까지 PB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PB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대표적인 업체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쿠팡이 있습니다. 쿠팡은 2020년 7월 PB 사업 부분을 분할해서 별도의 자회사 CPLB를 설립했습니다. 2020년 9월 현재 쿠팡의 PB 브랜드는 16개, 제품 수는 1,700개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식품 업체인 마켓컬리도 PB 브랜드인 컬리스라고 하는 프리미엄급 PB를 지향하면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2020년 2월 처음 출시된 컬리스의 동물복지 우유는 국내 10여 개뿐인 동물 복지 농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도 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를 2015년에 런칭했습니다. 무신사 내부에 무신사 스탠다드의 기획 제조를 담당하는 별도의 팀을 갖췄습니다. 무신사 측에 의하면 국내 대표 SPA 브랜드로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PB 시장을 노리는 업체 중엔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 우한형제들 주최하는 배달의 민족도 있습니다. 우한형제들에 의하면 배달앱 상에서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을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B마트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지금. 이곳에서는 2020년 6월부터 B마트 PB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0.7 공깃밥, 내쪽 식빵, 손바닥 케이크 등 10여 종인데요. 배달앱 주요 이용자인 1 혹은 2인 가구에 특화한 PB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향후 생활용품군으로 카테고리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이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PB 사업에 뛰어들며 내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주목할 점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더 이상 유통에만 머물지 않고 제조 분야까지 넘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미국 아마존 PB 사례에서 보듯이 아마존이 PB 브랜드를 확대하자 기존 제조사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는 점, 그리고 아마존이 자신들이 만든 PB 제품을 사이트 상단에 노출하면 기존 MB 제품들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점,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 전략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제조사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혁신적인 제품을 세상에 선보이는 역할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유통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되면 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소비자는 비슷비슷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중소제조업체가 주로 만들었던 PB 제품의 메이저 제조사가 뛰어들면서 이들 중소업체들의 기장 경쟁력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국내 PB 2점 세상이 되려면 저가격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PB 개발 전략에서 있는 이 현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고객의 눈높이를 맞출 만한 상품, 제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통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PB 시장의 진입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만 합니다. PB 개발 확장성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나오는 PB 제품들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생활용품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차별화된 제품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을 지금까지 채택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서 PB 상품을 제대로 개발하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요, 개발된 출시 완료된 공산품에만 국한해서 개발하지 말고요, 새롭게 상품 개발 전략을 전개해야 합니다. 21세기의 품의 개념, 서비스 개념, 합한, 복합화된 새로운 컨버전스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이 자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개발 리스크, 판매 리스크를 만만한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떠넘기지 말고요, 대형 유통업체의 바이어라면 자신의 창조력과 상상력을 상품 기획에 전념해서 새로운 PB 2.0 세상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PB 2.0 세상과 유통 선진국의 상품 개발 전략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